반갑습니다. 순간 부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영입니다. 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선생께서 충주고등학교 다녔을 때 영어 전국 웅변대에서 1등을 해가지고 미국 갈 기회가 주어졌어요. 미국 여행할 때 백악관에서 존 F 케네디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큰 꿈을 키워가지고 유엔 사무총장이 됐어요. 제가 중학교 동창들하고 국민관광지로 유명한 거제도 그 에도 거기를 관광을 갔어요. 딱 밟는 순간 와, 정말 환상적이더라고요. 섬이 어찌나 아름답게 꾸며놨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정신에 의해서 어떻게 꾸몄을까, 이게 궁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안내소에서 이렇게 보니까 요 에도라는 책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니까 최우숙이라는 여인이 꾸민 거더라고요. 이분은 그 부부가 선생이었었는데 남편은 저 사직하고서 남대문 시장에서 옷가게를 했는데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최우숙은 이제 선생을 계속 하면서 우연찮게 에도를 이렇게 이제 구입하게 됐어요. 에도를 사들이고 나서 이분이 에도를 어떤 원칙을 갖고 꾸몄느냐 하면 3대 원칙을 갖고 꾸몄는데, 첫 번째는 꽃으로 감격시킨다. 두 번째는 향기로 매혹한다. 세 번째는 음악으로 감동을 준다. 정말 에도는 꽃밭이요, 향기가 코끝을 자극합니다. 은은한 음악이 마음에 감동을 줘요. 그래서 이렇게 환상적인 그 에도를 만들어 놨는데 과연 혼자 아이디어에 의해서 저렇게 했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좀 더 살펴보니까 이분이 서울대 병원 그 앞에 새대 박물관을 방문하고서 영감을 얻어서 에도를 만들게 됐다.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적으로 만들게 됐다 이거죠. 그래가지고서 에도를 관광을 타고 돌아온 바로 즉시 집사람하고 바로 새대 박물관을 가봤습니다. 새대 박물관이라는 것이 그 이렇게 열쇠로 다 잠그고 따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입장료가 좀 비싸더라고요. 그 당시 그렇게 좀 느껴졌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와, 그 기기묘묘한 새대가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상천외한 발상을 해가지고 저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새대가 많더라고요. 아, 영감을 받을 만도 하구나. 창의적 아이디어가 샘솟을 만도 하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아, 저도 거기서 최우숙 마냥 돈도 벌면서 수익도 좀 있으면서 사회에 이익바이로서 유익한 일을 좀 행할 길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전서부터 작게 품어온 건 있어요.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등잔 박물관을 방문했는데 등잔이 전기가 없던 시절 밤을 밝히는 등잔 안에요. 어둠을 밝히는. 그래서 다양한 등잔을 관람하고 나와서
내려오면서 나도 어느 정도 수익이 있으면서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전부터 생각해온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야생화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국민관광지를 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또 실탄이, 그러니까 자금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독서실을 좀 만들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뭐 다 자금력으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이죠. 그래서 이제 나에 맞는 게 과연 없을까 이걸 찾다가, 그 전에 이제 건강과 행복과 대박이라는 책을 냈거든요. 그 책을 냈을 때 청주시에서 고인세 박물관에서 크게 축하 공연을 열어줬어요. 굉장히 그렇게 되니까 고무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전무후무한 게 그 좀 낼만한 게 그게 딱 떠올라가지고 탄생한 게 건배사 모음 대박관입니다. 여기는 저는 편저라고 그래요. 뭐 직장 다니는 사람이 쓰면 얼마나 잘 쓰겠어요, 그죠?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서 분류해서 체계적으로 분류해놓고 또 새로운 것도 가미하고, 어떻게 보면 잡탕밥. 이걸 편집을 좀 잘해서 출판을 했으면 더 좋았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출판사에서 그냥 꽝 찍어내버려요. 근데 더 흐트려가지고 찍어놔가지고 조잡하기 이를 데 없이 좀 이렇게 책치고는 좀 얼굴이 좀 뻘개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퀴즈 대한민국도 많이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저작료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그때는 국내에 그런 책이 있었는데, 많이 이렇게 연설을 하다 보면 영어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팩트, 뭐 사실 그러면 될걸. 뭐 사회적 체계만, 소셜 리스폰 시빌리티, 뭐 이렇게 막 영어를 좀 섞어 쓰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책만 한 권만 보면 다문막식하면서 좀 영어 현실에 많이 사용하게끔 단어식으로 다 많이 좀 넣어주자. 그래가지고서 그걸 집어넣었어요. 국내에서는 아마 그때 당시 그게 최초의 책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 책이. 그래가지고 영어가 많이 실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는 뭐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엉터리 같은 이 책이, 이걸 보고서 한강과 같은 노벨문학상을 수상할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책이라고 냈냐, 나는 터졌어 이러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누구의 고운 숨결은 세상을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청주시에 있을 때인데요, 우연찮게 인류 기원묘 청주 소론이법시가 발굴된 건 알았어요. 근데 제가 알았을 때 벌써 15년 전에 발굴됐다라고요. 그래서 그걸 발굴되면서 굉장히 그냥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해서 인류 기원묘가 발견됐는데 내가 여태까지 몰랐지?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이거 박물관 하나 건립도 되어 있지 않지? 15년 동안 왜 이렇게 묻혀 있을까? 바로 그냥 소로리 마을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발견자 비문만 있더라고. 발견해서 이렇게 됐다는 소로리. 그런 걸 보면서 안 되겠다. 내가 소로리벼시 박물관을 건립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마침 사회 영향력이 큰 전 시의장 박연석 선생님이, 그 시의장님이 업무차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뭐 오송역도 유치하고 상당히 사회활동이 큰 역할을 하시는 어른이시죠. 그분이 이제 소로리벼시 진짜 발견자, 고고학 석학 충북대 박물관장도 했었던 이용조 박사님, 선사시대 연구원장이죠. 그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제 청주 소로리벼시 기념사표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서울대 전 총장서부터 교수, 대학 총장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정말 지식층들, 저는 아니고요, 85명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열심히 그냥 소로리벼시 가치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2명 이사 중에 제가 이제 한 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서 이게 청주시 자원화해야 된다는 가치를 공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힘이 결집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28년도에 청주 국립박물관이 청주 소로리 분교에 거기서 건립이 됩니다. 청주에는 세계 최고가 있어요. 세계 인쇄문화를 꽃피운 직지, 백운, 화상, 초록, 불조, 직지, 심체, 요절, 연립자요. 백운, 화상, 초록, 불조, 직지, 심체, 요절. 백운, 화상이란 중이 백운, 화상, 중 스님 이름이요. 초록, 초록은 간추려서 기록했다는 거. 초록, 뭐에 대한 거? 불경, 불조, 불경에 대한 거. 불조, 불경, 뼈대에 대한 거. 불조, 직지, 불경 어떤 거? 몸과 마음이 고든 거. 힘체, 몸, 직지, 힘체,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바른 거를 간추리, 요절이 간추려 했다는 거죠. 간추려 기록한 건 초록이라고 하고, 거기 어떤 핵심적인 걸 뽑은 거는 요절이라고. 그래서 백운화상, 중이, 불경에 대해서 직지심체, 그 몸과 마음, 불경의 몸과 마음을 가서 그 중요한 규절을 뽑아가지고 그걸 간추려서 잘 기록한 게 직지다, 그런 얘기야.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 심체, 요절, 연력자요. 그게 있고, 또 그 다음에 인류 먹거리를 하게 한,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 인류를 이렇게 번성하게 한 청주 인류 기원벼 청주 소로리 벽시. 지금 현존하는 지구촌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요. 그게 있고요. 또 태교신기. 태교신기가 있어요. 태교신기. 이사주담이라는 여인이 이 여인들이 임신했을 때 태교하는 그거를 지침서를 썼는데,
이게 유대인이 탈무드보다 더 정교하고 더 체계적이고 세계적 지침새가 될 만한 걸로 인정된 책이 청주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주 3개가 있어요. 누구의 고운 숨결은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왕 살아가는 거 주변을 살펴보고 내 역량을 더해서 우리가 살맛나는 세상으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